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및 바레인과 어제 백악관에서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대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 수교에 합의하기는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명 아브라함 협정이라 명명된 이 세 나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주관하고 증인 자격으로 협정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평화협정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5개 또는 6개 국가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미 여러 나라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수단, 모로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및 바레인이 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하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탄 2발이 발사됐는데요. 한 발은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고 나머지 한 발이 남부 해안 도시에 떨어지면서 2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가자 기구에서는 또다시 13발의 로켓탄을 발사했고 이 중 8개가 요격됐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 공습으로 1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밤 이스라엘군은 공격용 헬기와 전투기들을 동원해 가자 지구 하마스의 무기 및 훈련 시설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통신사 와파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몇 주 안에 승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는 백신 추진 계획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백신이 빨리 나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FDA와 함께 백신 개발 처리 속도를 높였다면서 몇 주 안에 백신을 갖게 될 것인데 4주가 될 수도 8주가 될 수도 있다며 훌륭한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의원들이 정치적인 압박으로 백신을 너무 빨리 승인받게 한다며 백신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승인된 백신 접종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공화당 측은 무책임한 표현이라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하면서 플로리다주 탈라하시부터 엘라바마주 모빌베이까지 해안선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다고 국립허리케인센터가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고 시속 10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셀리는 엘라바마 동부를 지나 조지아 중부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관통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지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세력이 커진 상태여서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지아주 중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플로리다 팬핸들, 엘라바마 남부 및 조지아 남서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알렸습니다. 플로리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들 겨냥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허리케인 마리아에 대한 대응을 놓고 라틴계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히스패닉계와 라틴계 사회가 이 나라의 운명을 손바닥에 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세 현장에서 라틴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 것에 비해 바이든의 선거 캠프가 라틴계에 소홀하다는 비난이 거세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후보는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승격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주 승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바계 미국인들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 이민 정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시 당국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가족에게 $1200만 배상하고 경찰 관행을 개혁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배상 금액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흑인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합의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렉 피셔 루이빌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너크 영장 사용을 금지하는 테일러의 이름을 딴 새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경찰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인종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캐톨릭 보트라는 천주교 단체가 조 바이든 낙선 운동을 벌이기 위해 $970만 모금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캐톨릭 보트는 바이든 후보의 낙태에 대한 입장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로마 캐톨릭 교회와 관계없이 보통 사람이 주도하는 조직이라고 밝힌 이 단체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에 낸 광고 영상에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천주교 신자들의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고 좌파 무리의 천주교의 가치를 희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옐리멍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의 논문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옐리멍 박사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은 자연 발생이나 인수 공통이라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논문에 제시된 증거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바이러스를 틀이나 바탕으로 활용해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망명에 있는 옐리멍 박사는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책임론이 불거지기 전부터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진실을 전달하고자 미국에 왔고 중국에서 그랬다면 실종되었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회가 어제 저녁 정기 이사회에서 한인회 간 매각 추진안을 통과시켰다고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가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는 소수의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보고 등을 생략한 채 파행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참석한 이사들 대부분이 이사장을 포함해 한인회 정관에 규정된 대로 임명 6개월 이내에 이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라디오 코리아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인회 간 매각설은 현 한인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인데요. 최근 애틀란타 한국학교가 부채 11만 8천 달러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내자 한인회가 이를 빌미로 300만 달러를 호가하는 한인회 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의 계승을 기치로 내건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신임 총재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지명선거에서 모두 과반수를 얻으며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이날 가토 가스노부 신임 관방장관을 통해 20명의 새 강요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아베 내각에 몸담았던 강요 11명이 유임 또는 보직 변경 형태로 계속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신임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스가 내각의 출범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태풍 소식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허리케인 셀리가 어젯밤에 상륙했습니다. 알라바마 남부 지역에 상륙을 했는데요. 지금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속도가 시속 3마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느리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로가, 이동 경로가 공교롭게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대형 도시들을 다 거쳐가는 그런 경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몽고메리 지역, 알라바마 몽고메리 지역 통과할 것 같고요. 그쪽 어번 쪽 지나서 중부 쪽으로, 조지아 중서부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애틀란타를 지나서 완전히 조지아를 가로질러가는, 그리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가로질러가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I-85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폭풍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동 경로가 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요 대도시들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 사회에 폭풍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예상하기로는 허리케인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허리케인이 됐고요. 그것도 2등급 허리케인이 됐고 최고 풍속이 시속 105마일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바람이 불고 있고요. 강우량이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를 많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특히 홍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지아뿐만이 아니고요. 미시시피, 엘라바마, 조지아까지 일대에 지금 홍수주의보, 특정 지역은 또 경보까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물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 바깥 외출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이 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하실지 모르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토네이도까지 발생을 하면 그 피해가 정말 심각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선거 유세를 가졌습니다. 이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후보가 강단에 나오면서요, 갑자기 주머니 안에서 셀폰을 꺼내더니 음악을 하나 들려줬습니다. 그 음악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음악 제목이 바로 데스파치토. 데스파치토는 이 한국말로 바꾸면은 매우 느리게 이런 말이랍니다. very slow라는 말인데,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바이든 후보가 몸을 좀 흔들고 그리고 또 웃으면서 몸을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음악은 그날 이제 선거 유세전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고 바이든 후보를 무대로 소개했던 연예인들인데 리키 마틴하고 루이스 폰시라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루이 폰시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 데스파치토. 네.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 공격할 때 늘상 쓰던 말이 슬로우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좀 이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는 그런 말인데 정작 이 바이든 후보가 들고 나와서 들려준 음악이 매우 느리게라는 음악을 들려줬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었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당장 이게 뭐냐 뭐 이런 오 마이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그냥 즐겼습니다. 그날 선거 유세에서는 이 노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할 때요 항상 그 반어법 같은 표현들을 상당히 자주 씁니다. 이 표현에 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아마도 이날 그 데스파치토라는 이 음악을 틀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 캠프 측에서도 그런 뭔가 반어법적인 것을 좀 노린 것이 아니었나. 예를 들면은 이게 뭐 트럼프 쪽에서 나보고 자꾸 슬로우조라고 그러는데 야, 뭐 슬로우하게 뭐가 문제냐. 그죠? 인생은 천천히 즐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어법적인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슬로우조라고 비판하는 것을 마치 그 비아냥대는 듯한 그런 그 어떤 일종의 해악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잠깐 화두가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에 방문해가지고 라틴계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해주고 호감이 가게끔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이 네바다주에 가서도 마찬가지 행동들을 보였는데 그런데 왜 바이든 쪽에서는 그런 라틴계를 향한 그런 선거 유세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와서 그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갔던 것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이든 후보의 지금 선거 유세 전략이 지금 열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적한 게 있는데요. 쿠바계 미국인들 좀 거리를 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쿠바계 미국인들은 이제 플로리다 남쪽에 주로 거주하는데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선거 유세를 펼친 거는 플로리다 중부였었고요.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선택한 것이 푸에르토리코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이번에 11월 선거 때 이 자치령을 스테이트로 주로 승격하는 그런 주민 투표를 하는데요. 이 주민 투표에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어야지 이 주 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주민 투표에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좀 투표해달라. 주로 승격되는 것을 바이든 후보는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죠. 이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승격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참정권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정권이 없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똑같은 미국 시민으로 대우받기 위해서 주로 승격되도록 본인들 나와서 좀 투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번 대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유세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펜실베니아로 돌아가서 또 펜실베니아에서도 유세를 펼쳤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약간 민주당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공화당이 오히려 세를 뒤집어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나 이 플로리다에서 이기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바이든 후보 쪽에 악재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캐톨릭 쪽인데요. 캐톨릭 보트라는 단체가 무려 970만 달러라는 거액의 선거 자금을 모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홍보전에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미 35만 달러라는 돈을 미시건하고 펜실베니아의 동영상 광고 쪽으로 이미 비용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바이든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요. 캐톨릭 보트가.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결국에는 의료 지원 비용,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라든가 메디케이드겠죠.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비용, 의료 지원금으로 가게 되고 그 의료 지원금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쓰이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낙태하는 낙태 수술 비용의 어느 일정 부분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바이든 후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악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캐톨릭 쪽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낙선 운동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캐톨릭 전체가 다 민주당을 반대하느냐? 그럼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캐톨릭 보트라는 단체가 스스로 밝혔듯이 로마 캐톨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캐톨릭 신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운동을 하는 캐톨릭 단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970만 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을 모아서 지금 트럼프 진영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어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외무대신들이 참석해서요. 평화협정 체결식을 했습니다. 이 서명식에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맺는 서명식에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한 서명식에 미국 대통령이 동참을 해서 거기에 또 협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왜 서명했느냐, 증인 자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만들어낸 평화협상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 두 나라 다 그 미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미 국가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이름을 참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지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서로 갈라져서 유태인들의 조상이 되고 한쪽은 이슬람의 조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원료인 하나로 합쳐서 한 가족이니까요. 아브라함 협정, 참 멋있는 이름인데 이 협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미국 정부라는 거, 그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라는 이름을 한때 얻었던 그런 미국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 5개에서 6개 나라가 더 이 평화협정에 조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제 기자들 앞에서는 아마 7, 8개, 많으면 9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이 오만, 수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인데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관심을 보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협상 대상이고 충분히 이 평화협상 조약을 맺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슬람계에서도 이제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각 지파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언젠가는 지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계에서 다 찬성하는 거는 절대 아니죠. 팔레스타인과 이란은 아주 절대 반대하고 있죠. 이란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함부로 군사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곧바로 이스라엘한테 로켓을 쐈습니다. 무려 15발이나 쐈습니다. 처음에 2발 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13발을 더 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공망에서 그중에 9발을 격추를 시켰고 6발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는데 피해 현황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사망자는 없고 14명 혹은 15명 정도가 다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팔레스타인의 미사일을 맞은 다음에 또 이스라엘 군대가 야밤에 또 공습을 펼쳤습니다. 주로 군 기지하고 군 훈련시설을 집중적으로 야밤 공습을 했는데요. 이 야간 공습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이 재산피해만 입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동의 평화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화약고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혹자들은 이제 그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즉 그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중동 지역인데요.
그 3차 전쟁에서 가장 핫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문화 충돌.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 유대교와 기독교계와 이슬람교 간의 충돌, 이 문화 충돌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합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맺고 수교를 맺고 이 외교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분쟁 지역은 그러면은 한반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제 세계의 이목이 이제는 한반도로 좀 모여지는 때가 더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